안녕하세요. 해코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상대평가 전환 법안을 함께 살펴보고 그 법안을 발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안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 또 그로 인해 나타날 시험 변화를 예측해보고 이에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까지를 이번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코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네, 오늘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대평가 전환 법안을 함께 살펴보고 그 법안을 발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안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 또 그로 인해 나타날 시험 변화를 예측해보고 이에 시험은 어떻게 대응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까지를 이번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평가 전환 법안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2014년도에 처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0조 시험 합격자의 결정 2항, 4항, 5항을 통해 개정된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인 20년 12월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인원 및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등의 수를 고려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네, 읽어주신 조항은 어떤 의미이고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건가요? 네, 교수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는 것은 합격자 수를 제한한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합격자 수 제한이요? 그러면 현재 개별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할 수 있었던 공인중개사 시험이 정해진 인원수에 맞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이 남들 점수와 상관없었던 절대평가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준비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네요. 도대체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을 정부가 조절하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집값도 상승하면서 공인중개사 수입이 증가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30일 시험에서 36만 명이라는 역대 최다 인원 시험 접수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다음 해인 올해 32일 시험에서 바로 그 기록을 갈아치워 접수 인원이 40만 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홈페이지도 마비되고 대기 시간이 기본 1시간이어서 다들 고생하셨죠. 맞아요. 공인중개사의 인기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이슈 때문에 시험 준비를 주저하셨던 분들이 마음을 굳히고 도전하게 돼서 더욱 접수 인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상대평가로 전환되기 전에 절대평가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비교적 합격하기 쉬우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32일 시험 이후 바로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평가 전환 시기에 관련해서는 공도사 카페에 자세한 정보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같이 살펴볼까요? 네. 구칙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던데 그럼 해당 일자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죠. 법안이 발의됐다고 바로 시행되진 않아요. 그럼요? 보통 법안이 발의되고 나면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부에서 의결을 거쳐요. 그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조문을 다듬은 후에 국회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해당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는 거죠.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주택관리사의 경우 법안 확정 후에도 3,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렇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이런 큰 변화를 앞둔 시험 준비생이나 편집자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관련 기사와 영상에 달린 댓글 반응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주인님께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상대평가 찬성입니다. 아니면 과목을 늘리던가 해야죠. 거의 100명 중 1명꼴로 공인중개사라면 전문직이라 할 수 없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분은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다른 국가 자격증 시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합격 인원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최근 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이 해당 의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 댓글은 교수님이 읽어주세요.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자격증을 상대평가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 같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누군가 헌법 소원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분은 상대평가 전환에 반대하시는 입장이네요. 네, 위에 댓글 작성자분처럼 상대평가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대평가 전환을 통해 공인중개사 수를 제한하기보다는 중개보조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중개보조원 대신 자격증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만 중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면 전문성이 높아지니까 중개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겠죠.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 찬반 의견 외에도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건 아닌지 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길래 다음 시험 준비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이 더 어려워질까봐 걱정됩니다. 등 시험의 난이도 상승을 걱정하는 댓글과 확정은 아니니 모두 힘내서 공부하자는 응원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시험 준비생, 일반인 분들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이다 보니까 반응 또한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합격해서 실무하고 계시는 현직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공부서 카페의 현직자 합격 멘토님들이 남겨주신 평가 게시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현직자 합격 멘토 주부만세님이 남겨주신 평가입니다. 공인중개사 신반 시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떠나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대평가제로 바뀌기 전에 빨리 취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시험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시험을 경험한 선생님답게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주부만세님 외에도 다른 현직자 합격 멘토님들께서 관련 평가를 남겨주셨으니까요. 아래 문안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인님, 그런데 도대체 상대평가로 전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길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겁고 다양할까요?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합격 방식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평가로 전환 시 나타나게 될 변화는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럼 시행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먼저 상대평가 전환 시행 이전에 생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언급했었는데 32회 시험 원서 접수 인원이 역대 최다 인원이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네, 잘 알고 있죠. 그 원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도 있는데 상대평가로 전환되기 이전에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미루고 고민하시던 분들이 마음을 바꿔서 시험에 도전하시는 것도 그 하나의 이유예요. 맞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을 응시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시험 출제 기관 입장에서는 합격자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 빨리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제 주변에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빨리 가서 이 정보를 알려줘야겠네요. 주인님, 그러면 시행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합격자 수가 제한되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하게 되니까 변별력을 위해 난이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평가 제도 안에서 합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상대평가로 전환되면 시험이 지금과 많이 다를까요? 최근 상대평가로 전환된 주택관리사 시험에 빗대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유치해보려고 해요. 2020년 상대평가로 전환된 주택관리사 시험의 경우 1차는 그대로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2차 과목만 상대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1차는 절대평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2차 과목만 상대평가로 전환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추측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방식으로 전환된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 과목은 난이도가 높게, 2차 과목은 난이도가 낮게 출제되어서 1차에 붙은 사람들은 2차에 대부분 붙었었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주택관리사 시험과 같은 방향으로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대비하는 전략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연하죠. 지금은 버릴 부분은 버리고 가져갈 부분만 가져가는 방식의 공부 방법으로 단기 합격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상대평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어디까지 공부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급하게 합격하려는 마음가짐보다는 멀리 보고 시험을 준비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평가에서는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하니까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공부하는 전략이 좋겠네요. 근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교재나 강의료가 조금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야 하는 강의나 교재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늘어나겠죠? 네,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해커스의 평생보장 전액 환급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수강 기간도 평생이고 언제든 합격하면 결제 금액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는 다 같이 공유하면 좋죠.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지금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문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인님,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상대평가라는 것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위로 쌓아 올리는 답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기초가 탄탄하는 것은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론 학습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체계화한 후에 핵심 이론 정리로 필수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기본 이론을 충실히 내 것으로 만든 후에는 출제 포인트에 맞춘 문제풀이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님이 말씀해 주신 과정과 해커스 공인중개사의 커리큘럼이 비슷하네요. 해커스에서는 입문이론, 기본이론, 개념 완성 과정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 문제풀이 과정으로 출제 유형을 파악합니다. 그 후에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꼼꼼하게 강의 계획을 짜는 게 힘드신 분들은 해커스 공인중개사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생각났어요. 그게 뭐예요? 빨리 말해주세요. 바로 1차와 2차 과목에서 연계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공부에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차에서 배웠던 내용이 2차 과목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 이해도 더 잘 되고 공부 시간도 더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차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동차 합격이라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다음 시험에 문제없이 대비할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 더 있어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 끝냈어도 몸이 실제 시험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고요. 시험 준비생분들의 소중한 기회를 실수로 날려버리지 않아야겠죠? 그러려면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모의고사를 통해 시험 시간을 동일하게 시간 제한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거나 OMR 카드도 직접 작성해보는 등 시험과 동일한 조건 안에서 연습해서 몸이 시험 당일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특히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꿈꾸시며 공부하고 계시는 40, 50대 이상 분들은 OMR 카드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을 테니까 실전처럼 모의고사 보기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해커스에서도 전국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해커스 모의고사 응시가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초반에는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시험이 다가온 어느 시점에서 점수가 수직으로 상승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 정책의 취지, 그에 따른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올해 시작하셔서 충분히 내년에 붙으실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지금 처음 저희 영상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준비해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저희 해커스 공인중개사가 항상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